전기요금 명세표를 보면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세요? 우리 집에도 태양광 한번 설치해 볼까? 설치할 때 혹시 지원은 받을 수 없나? 오늘 그 답을 주실 분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올해 경기도에서 4,780 가구의 주택 태양광 설치 비용의 최대 반값 50%를 지원금으로 준비하신 분들인데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에너지사업팀 김용환 주임님하고 이청원 주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이 에너지 사업팀의 팀원들이 있고 팀장님도 계실 텐데 두 분이 이렇게 대표로 나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말을 잘한다. 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네. 저는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요. 총괄하시고요. 이청원 주임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라든지 뭐 시스템 이런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이 실무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어서 두 분이 나오셨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경기도 내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에 도비만 100억 원을 예산 책정했다고 하는데요. 100억 원이면 우리 경기도 예산에서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 이렇게 큰 예산을 지원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사실 이제 경기도가 주택 태양광 보급에 지원을 한 거는 네. 올해로 한 1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뜻은 경기도는 과거부터 주택 태양광 보급에 좀 관심이 있었고 많았다. 힘써왔다는 그런 네. 거를 이제 좀 의미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제 전력자리 10만 가구 프로젝트라는 이 프로젝트는 지금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의 아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 시절에 저희 진흥원도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 경기도지사이신 김동연 도지사로 넘어오면서 도민 아리백과 또 기후 패키지 4대 과제 중에 이제 하나로 편성이 되면서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모델이 개발되어서 올해부터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작년 대비 예산을 3배 이상 편성을 해서 100억 가량의 예산을 이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사업 총괄하시는 분들로서 어깨가 무겁겠네요. 사실 조금 걱정도 많이 되죠. 사실 이게 아, 그냥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이 기관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겠어요. 이게 자꾸 기후 위기에 관심 갖고 아리백 얘기가 높아지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점, 어떤 주택에 어느 정도 크기면은 이 50%, 40%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태양광 설치할 때. 저희가 일단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에 있는 단독주택을 단독주택. 대상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한 가구당 주택 태양광이라고 흔히 부르는 게 이제 3kW 태양광을 보통 의미하거든요. 네. 3kW 태양광 설치비에 한 50%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여기에 해당되는 가구 수는 아까 4천 가구가 좀 넘는다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예. 4,780 가구라고 제가 처음 소개할 때 얘기를 했는데 그렇군요. 전 아파트에 살아서 이거를 지원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좀 아쉬워집니다. 일단 차근차근 아파트 차례까지 오리라 믿고 자 그럼 3kW 주택 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3kW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 크기고 전기요금 어느 정도 아낄 수 있는지. 네. 제가 말씀드리면 네. 가구마다 이제 전기 사용량 그리고 뭐 이게 태양광이다 보니까 날씨마다 조금 이제 발전하는 정도가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저희가 실제로 이제 그 지원 받으셨던 분들의 이제 전기 요금 고지서를 확인해 보니까 평균 한 4인 가구 정도가 한 400kWh 정도를 좀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약 7만 원 정도를 지금 절감하는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1년에 7만 원이요? 아니요, 월 7만 원입니다. 와, 한 달에 7만 원이요. 네네, 맞습니다. 이걸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한 달에 7만 원. 앞으로 전기요금 올라가면 뭐 10만 원도 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달 평균 7만 원 가량 전기요금이 절감되는데 그러면 설치 비용 중에 50%까지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궁금한 건 나머지 50% 자부담이 액수로 얼마 정도 될까요? 아, 액수로. 이게 해년마다 그 이제 총 공사 단가가 정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25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490만 원 정도가 이제 총 공사 단가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50% 수준이면은 약 한 246만 원 정도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월 평균 한 7만 원 정도 이제 절감된다고 가정하면은 한 3년에서 4년 정도 이제 회수되는 금액입니다. 네. 아, 이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가격이 높지가 않거든요. 이거 설치할 때 굉장히 비쌀 줄 알았는데 3kW에 493만 원 정도다. 여기에 네, 절반이니까 개인이 한 246만 원 정도 하는 거다. 이거는 제가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설치하는 업체들은 그럼 이 정해진 금액으로 그냥 딱 정해서 하는 거죠. 네, 그 설치하는 업체들이 이제 저희가 게시된 그 예. 가격된 대로 시공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집에 와서 뭐 설치할 때 아저씨들이 꼭 올리세요. 처음 전화 통화했을 때보다 공사하시다가 에어컨도 그렇고 조금씩 올리실 때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건 그렇지 않다. 네, 맞습니다. 정해진 금액대로 하실 거다. 네. 3년 안에 자부담이 회수된다. 한 달에 7만 원씩 전기요금을 아낄 때. 자, 이러면 정말 솔깃한 대목인데요. 사실 이 얘기는 저희 오늘의 기후에서 여러 번 했지만 오늘 한 번 더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태양광 설치한다 하면 아직도 혹시 오해하고 있는 분들 계실까 봐 태양광 전자파 문제 그리고 이 패널이 결국은 폐기물로 환경오염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에는 어떻게 답을 해주시나요? 저희가 주로 이제 현장 점검이라는 걸 나가는데 그때 네. 도민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네, 아직도. 네. 근데 이제 어렵게 설명드리면 잘 모르시기 음. 때문에 모듈이라고 부르는 흔히 이제 저희 뭐 판때기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 판때기. 네. 판때기랑 이제 그 거기서 생산한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제 얼굴 크기만한 네모난 인버터라는 박스가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판때기에서는 전자파가 나오지는 않고요. 않고. 예, 인버터라고 불리는 그 박스 거기서는 전자파가 나오는데 요게 핸드폰 수준이거나 핸드폰보다 좀 낮은 수준이다. 예, 그래서 안심하셔도 됩니다라고 안내를 드리는 편이고요. 네. 요 질문하고 또 소음에 관련된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소음. 예, 네. 근데 이제 그 모듈에서는 소음이 사실 발생하지 않는데 인버터에서는 소음이 발생은 합니다. 네. 근데 주택 태양광의 경우에는 이 인버터 소음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냉장고 소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그 인버터를 집 밖에 설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도민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집 밖에 냉장고를 두셔서 전원을 키셨는데 그 소리가 만약 거슬리신다 집안에서 그러면은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안내는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소음이나 뭐 전자파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네. 안내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패널에 대해서 좀 이제 요즘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모듈의 수명을 저희가 보통 20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슬슬 이제 나온다는 이야기는 사실 2000년대 초반에 태양광 그때 보급이 설치했던 태양광. 맞습니다. 맞아요. 됐던 태양광에 대해서 좀 우려가 반영된 부분이라고 네.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 23년도에 진천에 태양광 재활용 센터가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는 그 생산자 의무 재활용 제도라는 것이 이제 도입되면서 이렇게 어떤 이제 국가적인 차원 또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패널을 폐기해야 될 때 그때 지금 설치하시는 분은 또 한 30년 후에 한다고 하면 네, 맞습니다. 그때는 훨씬 제도가 더 많이 보완이 돼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진천에 재활용 센터가 있고 생산하신 분들이 의무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도 지금 만들어졌다. 네, 이 맞습니다.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요. 그래도 이게 제가 아까 246만 원, 아유 안 비싸네요 한 건 저한테 안 비싸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다는 건데 이걸 당장 내기에는 사실 목돈이잖아요. 이게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갑자기 큰 돈이 나가는 건데 이게 혹시 분할 납부나 카드로 분할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저희 아하. 가능하고요. 올해부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정식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네. 그 자부담 이제 246만 원 이제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분할로브로도 이제 신청 가능한 사업 유형이 있고요. 네. 그 진흥원에서 그 이제 분할납 사업이라는 그러니까 정수기 렌탈 사업 같이 네. 그 특정 기업을 저희가 협약을 한 기업들과 그런 분할납 사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게 한 5년에 걸쳐서 월 5만 원 정도 납부하는 걸로 해서 이게 전기 요금 그 아까 절감 금액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 비용이 많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분할납으로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7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절약되는데 그 중에 5만 원은 이 설치비로 나간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호호, 이제 점점 부담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궁금한 거, 저는 아파트여서 포기했습니다. 아까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렇게 작은 빌라에 사는 분들은 이 정도 건물이면 단독주택에 하는 태양광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빌라에 사는 분들은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빌라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네. 그 공동주택에서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 사업에는 아쉽게는 좀 참여하실 수가 없고요. 그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저희는 단독주택만 그 소유자만 참여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 빌라가 아닌 다세대 주택도 다 하여튼 공동주택은 다 안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단독주택만. 네. 아하. 여러분 여기서 로제와 브루노 마르스가 부르는 아파트. 이 의미심장한데요. 아파트도 하게 해달라 이런 뜻 같은데. 아파트 듣고 인터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파트 음악 듣는 동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밀라노님은 이탈리아에 사시는데 아마 한국에 있는 어머님이 아파트 사시나 봐요. 아파트에서 자비를 들여서 일단 태양광을 설치하고요. 일단 재생에너지 사용을 시작한 다음에 나중에 아파트도 지원한다는 기회가 돌아왔을 때 증빙 자료를 제출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안 될까요? 저희가 이렇게 지원금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 제가 근데 좀 더워가지고 단추를 하나 풀었는데 괜찮나요? 두 개 푸셔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제 스마트 에너지 아파트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도 제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아파트 공용부 전기 요금 절감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마 이제 뭐 베란다에 설치하는 그 태양광의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네, 미니 요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시군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근데 뭐 미리 설치하고 이렇게 돈을 줄 수 있는지는 경기도에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밀라노님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원금 제도에서 그런 제도는 없었던 것 같지만 네, 한번 확인해 보신다고 합니다. 아파트 미니 태양광은 따로 지원 제도가 또 있다고 해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 아쉬워할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문제예요. 아파트 전세 사는 사람들은 그게 또 어려워요. 이게 주택 소유주가 교회나 이런 비영리 단체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네, 물론 신청 가능하고요. 이제 근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그 개인일 때 제출하는 그 증빙 서류랑 네.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이제 단체에서 좀 요구하는 서류들이 좀 몇 가지가 있고요. 그 해당 뭐 단체 대표자임을 뭐 증빙할 수 있는 서류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구성원의 동의가 모두 필요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상세한 좀 신청 서류 양식들은 저희도 공고문에 좀 상세하게 기재를 해놓은 게 있어서 네. 저희 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지사항이나 게시판을 조금 찾아봐 확인을 주시면 해보면 주택 소유주가 비영리 단체여도 괜찮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주택의 크기가 궁금해지는데요. 비영리 단체가 소유한 건물의 경우 이렇게 단독주택처럼 아담하지 않고 좀 큰 건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3kW를 설치하겠다면 괜찮은 건가요? 네네 가능합니다. 네. 건물 크기와 상관없이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평짜리 주택이든 200평짜리, 300평짜리 주택이든 상관이 없다. 네네 맞습니다. 3kW를 지원해 주는 거다. 네네. 아하, 그렇다고 합니다. 그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는 얘기는 사실 공단에 계신 분들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공장이나 사업주분들.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옥상에서 그 물 새는 누수 현상이 있을 때 태양광을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건 주택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떨까요? 일단 누수 방지 시공 기술이 이제 대표적인 게 케미컬 시공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타공이라고 해서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흔히 고정시키는 앙카라는 거를 이제 삽입을 한 후에 겉에 이제 케미컬을 두르는 방식인데요. 네. 요건 이제 태양광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그런 어떤 타공 이후에 하는 시공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누수에 대해서는 현대에서는 뭐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기존에 누수가 원래 있었다라고 원래 있던 하면 옥상. 원래 예. 있던 옥상이면 누수를 잡고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누수 잡는 거는 이제 추가 비용을 좀 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태양광 저희 뭐 지원이 참여 기업이 아니니까.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커가지고요. 그거는 이제 직접 하신 다음에 하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지붕을 좀 고집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저희 주택 지원 사업이 지붕에 설치하는 것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 주택의 마당 같은 데 설치를 해도 지원이 가능하기 네, 때문에 네.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굳이 옥상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마당에 설치하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다니면서 그런 집들 봤어요. 마당에 태양광 설치하고 그 밑에 차를 세운 집들이 있더라고요. 저거 괜찮다 그랬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예. 정원이 있는 집에 사시는 분들은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요. 태양광 여기 이제 설치하는 부품은 또 어떤 부품일까요? 뭐 중국제 부품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이 경기도에서 잘 알아보고 좋은 시공업체와 함께하는 일이겠지만 그래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일단 답변을 드리면 저희 경기도 이제 지원 사업은 참여 기업을 이제 모집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데요. 네. 이 참여 기업에게 저희가 이제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고 신뢰성 있는 제품을 사용하게 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고 품질 인증 받고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을 조달청 등록. 예, 사용하게 지금 하고 있어서 신뢰를 가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인증된 제품만 그 예.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예. 그리고 뭐 인증되지 않는 제품을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 이러면 저희가 좀 부적합 처리를 해서 네, 꼭 인증된 제품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지금도 현재 신청을 좀 받고 있고요. 네. 저희가 올해 그 주택태양광 홈페이지를 새로 오픈했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그 유일하게 이제 주택태양광을 위한 홈페이지를 새로 이제 오픈을 했는데 이 신청은 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내에서 그 말씀 나누셨던 그 참여 시공기업들을 그 목록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참여 기업이 실제로 이제 시공했었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참여 기업을 선정한 이후에 그 참여 기업과 계약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거 검색할 때 주택태양광 경기도 이렇게 하면은 페이지가 뜰까요? 아니면 경기도 주택태양광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저희 그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하셔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다 있습니다. 뜨고요. 그리고 이 시공기업이 쭉 리스트가 있으면은 그 목록에서 내가 원하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주소지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서 뭐 네. 내 집과 가까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내가 많이 뭐 들어봤거나 아니면 좀 옆집이 한 기업. 네, 맞습니다. 네네. 아하, 그렇군요. 선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889님이 이런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시군에 사냐에 따라서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나요? 하고 여쭤보셨어요. 네, 그 시군마다 네. 저희 사업 유형 중에 시군이 또 추가로 보조해주는 사업이 있어서 그 시군에 이제 연계되는 보조금 비율을 이제 시군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희 그 경기도 주택태양광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경기도 태양광으로 50% 지원을 받고 내가 사는 시에서 또 추가 지원을 해준다 해서 또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 시군마다 좀 보조금 비율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상세하게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잘하면 60%나 각 시군마다 추가 지원하는 게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에 신청을 하시고 살고 계신 시군에 또 지원금이 있는지 알아보면은 중복해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김용한 주인님, 이청원 주인님과 함께했는데요. 이렇게 마무리하려니까 굉장히 아쉬워서 이청원 주임님 오늘 방송하시면서 혹시 개인적 소감이나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이게 지금 올해 사업이 작년에 비해 예산이 한 2배 정도가 이제 늘었는데 그만큼 제 업무도 좀 2배로 늘었고요. 업무도 2배가 늘었으나 네, 네. 월급은 그대로고. 네. 네. 근데 이제 그만큼 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는 점에 저는 그런 거에 좀 감사하면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도민분들이 저희 사업 참여하셔서 혜택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용환 주임님은요. 저는 일단 이 오늘의 기후가 좀 이제 흔히 말하는 높으신 분들만 와야 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예, 저희 원장님. 네.
또 이렇게 나오실 수 있게 또 저 이제 열린 마인드로 이곳에 나와서 이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뭐 기관 원장님이나 뭐 본부장님, 뭐 팀장님분들 그리고 초대해 주신 분들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요. 아유, 저희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주택 태양광 지역 그 사업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아이가 있어서 에어컨을 계속 틀어야 틀어놔야 된다. 된다거나 아니면 연세가 좀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셔서 그러신 분들께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예, 저도 만약에 단독주택이 있으면 네. 바로 저는 설치를 했을 거거든요. 네. 저는 이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효과를 이제 직접 예, 느끼시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또 홍보도 열심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그 경기도민께서 이 저희 사업에 참여하셔서 좋은 혜택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7만 원 절약이 된다는 건 전기요금이 이거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많이 쓰는 집에서는 더 절약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제작진에서 30에서 50%까지 저희가 지원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시군 지원이 포함된 거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최대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요. 지금까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 제가 대신해서 여쭤봤는데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김용환 주임님, 이청원 주임님 나와주셨습니다. 나중에 안 바쁘실 때 혹시 바쁘시더라도 시간 내서 또 한 번 나와주세요. 오늘 너무나 활기차고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청취자분들 반응도 좋았습니다. 네, 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